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문제와 발언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첫 번째 자료 제출 건이 좀 문제가 됐어요.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377건 중에 70%에 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의 수장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 이거 인사청문회법 이렇게 지키지 않아도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국회가 요청하는 자료 내놔야 하지 않느냐. 왜 검찰총장이 자기 스스로 특혜를 주느냐라고 서영교 의원도 얘기를 했고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재산 형성, 자녀 입시, 취업 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렇습니다. 인사청문회법이라든지 네. 국감법 등등에 따르면 사실은 국가안이라든지 대북 등등의 어떤 아주 그런 기밀을 요구할 때는 사실은 거부를 할 수 있지만 다른 이유는 거부하면 안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번 정부의 이 정권의 인사청문회 보면 놀라운 점이 있어요. 어쨌든 하루만 때우면 임명이 되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는 때우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때웠어요. 제 기억에. 성실하게 제출을 하고. 죄송한 때우다는 표현이 좀 죄송한데 어쨌든 인사청문회를 해야 된다면 국무위원들은 하잖아요. 장관급들은. 하게 된다면 뭐 민주당이 집권을 하든 어쨌든 간에 성실하게 하고 임명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거부되는 경우도 있었겠죠. 근데 이번엔 목적은 뭐냐면 정말 하루만 때워요. 자료도 최소화해주고 지금 심우정 후보자는 검찰총장인데 사생활 부분으로 계속 거부하고 제가 지금 눈에 띄었던 게 아이인가요? 대학교를 그게 뭐 북한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뭐 평양 김일성 대학 같습니까? 그거 가도 되죠. 네. 그런 거를 이유로 이걸 거부한다는 거는 30%밖에 안 냈다는 거는 내 필요한 것만 내 가지고. 그냥 이거는 청문회 안 받겠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청문회가 뭡니까? 질문 답변이 아니에요. 그 자료를 갖고 질문을 하고 너는 왜 이러냐? 이거는 뭐냐? 검증이잖아요. 너는 왜 이러냐?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은 수사 같은 게 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수사를 다룰 건 별로 없어요. 그럼 그렇다면 뭘 다뤄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살아온 행적. 근데 부동산 뭐 취득, 세금 내는 거, 군대, 아이들이 또 주민등록법 위반했는지, 어디 가서 세금 탈루했는지, 그거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료를 안 내잖아요. 뭘 확인합니까?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내기 싫으면 안 하면 되거든요. 내기 싫으면 검찰총장을 안 하면 돼요. 된다. 그냥 변호사 저랑 같이 변호사 합시다. 변호사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는 우리 아이 대학교 얘기 안 할 겁니다. 알려드리고 싶지 않아요. 우리 아이 대학교 알려주고 싶지 않아요. 안 알려주면 돼요. 그냥 변호사하면 누가 물어봅니까? 안 알려주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 국민에 대한 기본적 도리를 안 한다는 자체가 법은 딱 간단합니다. 국가안보입니다. 그 아이 대학교 어디 댕기는 게 국가안보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공직자로서 기본이 안 돼 있고 이 정부의 지금 인사에 들어온 사람이 대부분 똑같은 방식이거든요. 이진숙 때우다가 3일 4일 때웠죠. 그래서 때우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료도 최소한해 주는데 기본이 지금 안 돼 있다. 이게 가능하면 뭐 옹익표 의원님 나중에 또 가시겠지만 좀 처벌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자, 아주 그냥 속상해서 그래요. 네. 요령이 생긴 것 같아 이제요. 인사청문회 전부 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료 제출 좀 했는데 자료 제출을 사전에 하면 그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언론에 계속 보도가 계속되니까 최대한 안 주고 버티다가 두 가지. 그러면 이제 당일날 마지못해 제출하는 게 일환. 그도 아니면 그날까지 끝까지 제출 안 하고 뭉개고 그냥 버티는 두 가지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당일만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자료 제출 안 했다로 두들겨 맞는 게 낫지 제출해가지고 문제가 돼서 두들겨 맞는 것보단 그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판단을. 그래서 이건 인사청문회 제도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거고 두 번째 이게 그 심 후보가 고민해야 될 게 검찰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사실은 조국 전 장관 그 청문회가 그 우리 인사청문회 제도에서 굉장히 분수령이 그 전과 후가 바뀐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사실은 그 전에 우리가 인사청문회 할 때 아이에 관한 자녀들에 관한 거는 그래도 좀 우호적인 시각으로 불문율 비슷하게 명백하게 뭐가 드러나지 않는 예를 들면 병역 면제, 기피 이게 분명하다든지 그러면
야 병역 기피면 그 사진 가져와봐. 이러면 그렇죠. 무릎 관절 갖고 네. 많이 했으면 그거 사진 내놔. 이런 정도였어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그 정치인들이 제일 미안한 게 가족들한테 미안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가족들 문제는 서로 안 건드리는 자는 그런 불문율이 있었는데 처음으로 이거 건드렸어요. 그 당시에 그 딸의 고등학생의 일기장까지. 자소서, 예. 자기소개서. 네, 자기소개서. 그거 검찰이 밑줄 쳐가면서 그 압수수색 해가지고 네. 검토한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일기장까지 일기장. 나중에 예. 압수해갖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성역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서로 막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모 의원한테 그 국민의힘 모 의원한테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이래가지고 당신들 집권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내가 그랬어요. 결국 그래 됐네요. 예. 그런데 뭐 그 후에 막 문제 생겼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번 거는 이미 검찰이 이 시쳇말로 그냥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연 거예요. 이 조국 장관 그 시대부터. 그래서 성역이 없어진 거예요. 서로 간에 어느 양해하거나 불문율도 없어지고. 지켜야 할 선이 있었는데. 없어진 거죠. 그렇다면 지금은 뭐 이거는 본인이 그 조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수장이 되겠다는 건데 네. 본인이 그 당시 압수수색했던 요구했던 것 이상으로 다 내놔야 내야죠. 되는 거죠. 네. 아니면 이런 경우 있었어요. 제가 최소한 그 당시에는 자기 이제 개인 정보라고 제출 못 한다고 하면 열람을 시켜줬습니다. 그렇죠. 예. 뭐 간사가 보든지 그러면 의원들이 보든지 간사간 협의하에 그 별도의 룸이 있거든요. 네. 거기 그 청문회장 옆에 룸에다 자료를 갖다 놓고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그 내용을 보고 예. 이러면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수긍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자 그렇다면 자료 공개가 뭐 아이들의 뭐 프라이버시일 수 있어요. 네, 개인 네. 그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료 제출은 못 하겠지만 열람은 해드리겠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고 문제가 없으면 소명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뭐 민주당 진보 정권이든 뭐 권위주의 정부든 어쨌든 간에 항상 이런 좀 생각을 해요. 저렇게 사람이 없을까? 그리고 저 같으면 냈겠어. 저 군대도 많이 갔다 왔고. 그렇죠. 장교 탈루도 뭐 출신이니까. 별로 한 거의 아예 안 했다고 하고. 그럼 한번 내면 되지. 뭐가 겁이 나서 저렇게 못 내는 사람이 자신감이 저렇게 없고 더더군다 저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모든 검찰, 그러니까 수사라든지 기소를 책임지는 그 자리입니다. 법을 절대로 위반해서는 안 된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럴 사람 자리를 뽑는 자리라면 저 정도 자신 없는 사람을 왜 뽑습니까? 이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때 야당의 얘기가 그랬어요. 당시에 조국 장관 청문회 때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제가 이제 그쪽 얘기하니까 이게 다른 직위도 아니고 법을 주관하는 법무부 장관의 자리이기 때문에 조그만 그것도 있어서 안 된다. 그래서 더 열심히 자기들은 하고 이건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검찰청장한테 동일한 기준이죠. 똑같죠. 그렇죠. 네, 더하면 더 했죠. 더하면 더 했죠.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은 실제 법의 구체적 사건에는 그렇죠. 못 합니다. 구체적 사건에 네. 개입하는 게 아니라 법무행정이란 말이에요. 예. 법무행정인 거고 검찰총장은 기소를 기소를 책임지는 기관의 네. 총괄 책임자란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법무부 장관 이상의 잣대를 적용한다면 제 보기엔 그 잣대로 심 후보자를 털면 심우정 후보자 털면 제가 보기에는 그거 살아남기 어려울 거예요. 정청래 위원장이 얘기를 했죠. 사실은 저도 이제 앞으로 조사받을 때 자료 안 낼 거예요. 니네들은 털어가라야. 내가 왜 내냐. 너네 검찰총장 후보자, 검찰총장 될 때 아무것도 안 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의자나 범죄 저지른 사람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나쁜 선례를 보여준 것이다. 법을 최대한 지켜야죠. 사실은. 지금 좋은 선례 많이 만들어주잖아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지금 대표죠. 비밀번호. 그 아이폰 비밀번호 그렇죠. 있잖아요. 네. 아이폰 비밀번호가 통상은 6자리예요. 네. 근데 12자리 뭐 24자리까지. 24자리. 24자리가 저도 뭐냐면 바꿨죠. 24개로. 그 사용자 등록이라는 게 있어요. 그 별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이폰에 사용자 등록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용자 등록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넣는 거죠. 제일 많이 하는 게 그 한글을 영어로 넣는 거에 제일 많이 쓰는 어려운 법이라고 네네. 그래요. 예. 거기에다가 뭐 청탁금지법도 요새 그 국가 그렇죠. 듀얼백 정도는 괜찮고 배우자한테 주면 그렇죠. 되고 300 정도 그렇죠. 괜찮고. 그런 것도 참 안 좋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법이라는 거는 무미건조하게 우리 예전에 뭐 이렇게 여신이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천칭을. 예. 그러니까 법이 눈을 가리고 있어야 되거든요. 눈을 딱 뜨고
쓰고 니는 봐줄게, 니는 죽어라, 니는 봐줄게, 니는 죽어라 이렇게 지금 작대를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 차원에서 이거 짧게 짚고 왜냐면 현안이 너무 많아서 네. 이것도 한번 물어볼게요. 여쭤볼게요. 심우정 그 후보자가 문재인 전 대통령 겨냥한 검찰 수사에 검찰이 현재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늘 하던 레토릭이에요. 그냥 레토릭인데 네. 검찰의 법과 원칙이 공정하지 않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예. 너무나 공정하지 않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민주당이 잘못한 문제 하나가 오늘도 의원 몇 분하고 만났을 때 그런 얘기 좀 있었는데 공수처가 재기능을 못해서 그래요. 원래 공수처가 그 검찰 특히 그러니까 이제 그 국가 공권력이나 특히 검찰의 견제대 그 어떤 견제와 균형을 차원에서 만들었는데 공수처가 무력화되면서 제 기능을 못하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공수처를 좀 강화시켜서 명실상부하게 검찰과 대등한 위치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이 있다면 지금 검찰총장만 장관급이에요, 사실상. 그리고 검찰만 총장이고 나머지는 공수처장이고 경찰청장이에요. 더 아래로 예, 아래로 해서 네. 저는 그거를 격상시켜서 맞추든 예. 전에 한번 논의가 됐지만 검찰총장을 청장으로 떨어뜨려서 격하시키든, 예. 그 맞추든 경찰, 검찰, 공수처의 수장에 직급을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견제와 균형이 되려면 기관 간의 대등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관의 대등성이라는 거는 수장의 공직자의 그 계급이 어느 정도는 같아져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공직사의 특성상 차관급 기관이 장관급 기관을 견제하지 못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공수처는 신생기관일 수 있잖아요. 그 검찰 조직에 비하면 그 문화 자체가 좀 인력이 다르고. 조금 부족하기도 예, 예, 그렇죠. 부족하고 그래서 예. 그런 것들도 지원하고 그 기관 간에 저는 이제 그걸 다 동시에 한다는 거죠. 빨리 제도적 그걸 마련해서 실제 수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빨리 저 인원 보충도 해야 되고 수사관들 대폭 검찰에 있는 그렇죠. 수사관이 이동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세 직급의 기관장의 급을 맞춰야 된다. 높이든 낮추든 맞춰야 된다. 맞춰야 된다. 이런 아주 거예요. 공감을 하고요. 저는 이 뇌물죄 이제 사실은 쓰리 쿠션 속으로 써도 되나? 쓰리 네. 쿠션 같아요. 뇌물죄는 아주 간단한 범죄 간단하진 않지만요. 대가성을 갖고 공직자한테 금품이나 향응 같은 것들 제공했을 때. 근데 지금 어떤 구성이냐면 대가는 이제 뭐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뭐 이사장이었나요? 그거 됐는데 그거 될 때 대통령이 어떤 청탁을 받고 그것을 시켜준 다음에 나중에 이 사위가 전 사위죠. 사위가 임명이 이제 취업이 되고 예. 그 월급을 받는데 원래 같으면 이 사람들 취직을 못하기 때문에 대통령 부부가 월급 생활비를 줘야 예. 되는데 그 생활비를 안 줘도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결론적으로 뇌물이 됐다라는 구성이에요. 자, 엄청 얼마나 웃깁니까 이게? 자, 그러면 저 이거 만약 이 법을 이게 만약 죄가 성립되잖아요. 네. 재벌 총수의 그 자식들과 관련해서 재벌 총수들 전부 다 그 배임죄로 걸립니다. 업무상 배임죄. 업무상 배임. 왜냐하면 이 자식이 다른 회사에 취업을 못 하는데 내 회사에 임원으로 취업을 시켜서 내가 줘야 될 그 가족 부양비를 회사가 대신 내게 한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죠. 업무상 배임죄로 걸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돼. 예. 제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저도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재벌 총수들을 업무상 배임죄로 걸 수 걸 있어요. 수 있죠. 자기 자식을 자기 회사에 취직시켰다는 이유로. 근데 그런 케이스는 너무 많잖아요. 너무 유치한 게 유치해서 제가 표현.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20대 뭐 상무 네. 전무 걔가 됩니까? 네. 그 실력이 그리고 돼요? 30대 무슨 뭐 이사하고 뭐 네. 부사장 뭐 네. 이렇게 돼요. 사장 네. 부사장이 돼요. 네. 이게 통상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 이건 전부 다 이 딴 데 가면 사장할 수 있어? 딴 데 가면 20대 상무 전무할 수 있어? 안 되지. 못하죠. 그 업무상 배임죄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이번에 지금 사건도 문제된 사건 중에 이재명 대표 성남 시장 할 때 성남 FC 건 네. 그거 받았다고 후원 받았다 해가지고 다 뇌물죄로 넣었고 네. 정치적 이익이 있었다 네. 넣었어요. 그것도 아주 웃기죠. 법리를 자꾸 잘게 쪼개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긴 한데 기소를 독점하고 기소 편의주의라는 게 그쵸. 뭐냐면 예. 검사가 도덕의 영역이 있고 처벌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게 가다가 침 뱉으면 뭐 잠깐만 잘못해도 사실은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마음 먹기 따라서. 네. 그렇지만 이거는 처벌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를 검사가 기소하고 검사가 판단하고 하라는 거예요. 다 처벌하지.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 다 범죄인 됩니다. 예. 지금 말한 것처럼. 네. 지금 말한 것처럼 월급 받았잖아요. 그 사람 사위 누군지 몰라도 그게 어떻게 뇌물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네. 그리고 웃겨 우선은 죽겠어요, 진짜로. 우선은 그게 성립이 되려면요. 우선 이상직 후보자 그 예. 당시에 중진공 이사장이 능력이 안 되거나 자격이 미달이거나 또는 임명 과정에서 불법이 있어야 그렇죠. 돼요. 근데 현재 그게 수사가 진행되고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수사라는 게 단계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 우선적이어야 되는 거는 그러면 이 임명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 이게 입증 소명돼야 돼요. 그래서 수사가 단계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다 건너뛰고 동시에 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 말이- 동시다발적으로 막 가고 이건 말이 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이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그 임명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고 그 불법이 명백하게 청와대의 개입과 청와대의 개입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입증이 돼야 자 그러면은 이 돈을 그거에 대한 보은성 또는 뇌물성으로 또 걸 수 있는 그 취업 과정을 네. 그게 다음 단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건너뛰고 목적은 딱 하나잖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 타겟으로 그렇죠. 삼았는 거. 이거는 시기도 그래요. 7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네. 고소 고발이 아마 된 게 3년 4년 전인데 지금 딱 터졌어요. 그리고 이거 하는 곳이 전주지검입니다. 예. 누가 있었게요? 아. 지금 중앙지검장이 네, 거기 네, 있었어요. 네, 네. 이창수. 예. 이창수는 이전에 어디 있었냐면 성남지청에 있었어요.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했냐면 성남 FC 사건 기소하고 사건 조사하고 또 전주지검 가가지고는 또 이걸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 사람은 그게 특혜인지 뭐 경력 인정받지 몰라도 결국은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지금 가 있는 상황이고 왜 이걸 지금에서 하냐? 저는 딱 두 개로 봅니다. 정치적인 이유. 예. 지금 김건희 여사 사건 앞으로 무조건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특검이든 도이치모터 사건이든 네. 그거 가리려고 요거 하나 터뜨리고 추석이잖아요. 추석 직전에 민심. 명절 밥상에 올리보려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래요. 보수 신문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해놓으면 문재인 뇌물 받았나? 이거 문재인 뇌물 받았구나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아주 관심을 갖고 이걸 하나하나 뜯어보면 사실 아니고 말도 안 되는 논리라는 거 알 수 있는데 제목만 봤을 때는 문재인 압수수색 그 프레임에 들어가게끔 만들고자 한다. 하는 거라고 해석할 수밖에 예. 없는 거예요. 이게 예. 제2의 이제 논두렁 사건이란 말이 붙는 게 맞는데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계상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적시된다면 그 내용에 아직은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이었어야 돼요. 가야죠. 근데 피의자로 적시를 했죠. 이걸 흘렸잖아요, 그때. 예. 피의자로 간다는 건 너무 나간 거예요. 아까 제가 있잖아요. 제가 무슨 뭐 특별하게 뭐 어떤 그걸 뭐 제가 한 게 아니라 최소한 수사의 ABC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검사들 입장에서 특히나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피의자라고 할 때는 아주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그 사실 확보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잡아야 돼요. 그냥 정황이 아니라 지금 정황이라는 건 그거 아니에요? 이상직 후보자가 중진공 이사장 될 때 부당하게 개입을 했다. 인사 개입을. 그게 네. 대통령이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대가로 그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을 사위를 그 회사에 취업시켜줬다. 그래서 그게 뇌물이다. 이 해석을 하려면 그 논리잖아요. 예. 먼저 아까 얘기했잖아요. 임명 과정에서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네.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는지를 밝혀야 돼요. 아직 그러면 줄줄이 임종석 실장도 당시 임종석 실장 그다음에 다 피의자로 이미 어느 정도로 구속돼야 돼요. 그렇죠. 그 기소되거나. 후에 하는 거예요. 네. 그 후에 거기가 마지막에 먼저 부르는 거기서 거예요. 먼저 그 당시 이제 드러나야 하고 그 그게. 인사수석, 네. 그다음에 민정수석, 예. 조국 장관이죠 당시, 그다음에 비서실장 네. 이런 정도의 사람들이 기소가 되고, 불구속이든 구속이든 기소를 하고 그게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대통령을 불러서 참고인 조사하고 대통령을 기소할지 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네. 지금 단계는 다 뛰어서 임종석 실장도 피의자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본인도 몰라요. 그때 참고인 조사만 조사는 받았어요. 다 받으셨어요. 참고인 예. 조사만 다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 당시에. 예, 예. 그래놓고 대통령을 갑자기 피의자로 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언론 플레이로 봐야 되고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김건희 여사 수사를 그렇죠. 보여. 이게 제대로 조사를 하나도 안 하고 검찰이 끌려가 가지고 휴대폰 뺏겨서 조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조사했나 받았나? 그 부분을 이제 오늘
심우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질의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과연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수사라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했더니 수사심의위원회가 곧 열리는데 후보자 입장에서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릴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뭘 의견을 말해요? 법적으로 피해가고 있습니다. 쉬운 건데 그 휴대폰 뺏겨가면서 그래 저도 사실 제가 제일 바라는 건 그거예요. 제가 변호사로서 별다방에서 조사받는 게 제 꿈입니다. 우리 의뢰인하고 같이. 예. 아이고 우리는 막 검찰청 가기 싫으니까요. 요 앞에 별다방으로 있어 검사님. 여기서 조사합시다 같이 편안하게. 이게 됩니까? 아무도 안 됩니다. 이게 안 되고 또 윤석열 그 얘기하죠. 자기도 뭐 옛날에 그 뭐 할 때 영부인 조사해봤다 하는데 그 영부인이 권양수 여사예요. 2012년도. 네네. 퇴임하고 조사 다 받았고 그 전에 그냥 가서 참고인 비상 조사를 받은 거거든요. 같이 볼 것도 아닌데 사실은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거는 결국은 지금 김건희 여사 사건하고 너무나 대조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이거 납득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형평성에 맞지 그렇죠. 않는다. 궁금해. 국민의힘 이게 평론하시는 분들이나 국민의힘 편드는 분들 있잖아요. 의원들. 네. 이거 어떻게 얘기할지 좀 궁금해서 뉴스를 좀 봐야 되는데 시사 프로도 좀 봐야 되는데 우리 호로록에는 국민의힘 분들 잘 안 나오시니까 네. 그분들은 이걸 어떻게 편들을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예, 한번 뭐 들어보도록 하고. 그리고 그 조선일보 관련 기사 하나 또 문제제가 있는 게 네. 조선일보도 저 봤는데 김정숙 여사가 5천만 원을 뭐 마치 예. 비자금처럼 예. 친구. 예, 네, 통해서 이렇게 줬다. 자, 예. 근데 그 저는 이거는 양산 측 해명이 훨씬 더 타당하다고 보여요. 왜 그러냐면 양산 측에서 해명은 보니까 저도 그 기사를 볼 때 몰랐어요. 퇴임 이후인 줄은. 보니까 퇴임 이후에 퇴임 이후에 돈을 그걸 보냈고 빼가지고 기사를 쓴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퇴임 이후에 보냈고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 기사에 그게 없이 청와대 관계자가 돈을 갖고 왔다. 전 청와대 관계자겠죠. 그러니까 지금 저 양산에 보면 청와대 전직 그 비서관 네. 중에 일부가 거기 가서 지금 일하고 그 있으니까. 저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그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경우. 법으로 네.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들이에요 다. 그분 중에 누가 하나 갔겠죠 아마. 근데 전직 청와대 직원이 아니라 그냥 기사에는 청와대 직원으로 그걸 돈을 뭐 보자기에 싸서. 근데 당시 유튜버들이 막 극심할 그쵸, 때여서 보수 양산 앞에서 유튜버들이 계속 보수 유튜버들이 있을 때. 그래서 네. 그 김정일 여사께서 굉장히 그갖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다닐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식이 어렵다고 하니까 그 5천만 원이 보니까 제가 보기 그런 것 같아요. 이 증여세 한도. 자녀들한테 네네. 그 한도까지 고려해서 5천만 원을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하까지 그 증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인을 통해서 보냈고 거기에다 김정숙 이름을 이체자 이름에 명시를 했어요. 네.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돈을 숨기려고 했다며 그렇게 할 리도 없고 그리고 저 조선일보나 또는 그런 쪽에서 이 정도의 범죄 혐의가 있는 것처럼 하려면 그 5천만 원이 부정한 돈이라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네. 예를 들면 당시에 그 5천만 원을 어떤 그 제공한 뇌물성으로 제공한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그 정보나 최소한의 첩보가라도 있어서 누가 그 당시에 돈을 냈는데 그 돈이 글로 올라간 것 같다. 네. 이게 있었어야죠. 그런 거 없이 그냥 악의적으로 그렇죠. 5천만 원을 지인을 통해서 마치 그러니까 지인을 통해서가 몰래 돈을 보낸 그냥, 것처럼. 예. 근데 그 이름까지 다 명기해서 친구 이름과 김정숙 여사 이름을 병기했고요. 예. 그리고 전직 청와대 직원이라 하지 않고 청와대 직원 마치 저도 기사를 볼 때는 현직에 있을 때 보낸 줄 알았어요. 네. 나중에 그 양산 해명을 보니까 퇴임 이후에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논두랑 사건하고 똑같아요. 거의 그때는 SBS가 네. 했었죠. 그러니까 보수 어떤 언론에서 방법이 비슷해요. 근데 우리가 학습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맞습니다. 기사를 보고 다 뭐 아직까지도 뭐 그냥 제목만 보고 한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내용도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팩트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호로록도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한마디 하면 조선일보가 참 재벌은 뭐 못 고친다고. 못된 거죠, 사실은. 옛날에 했던 것들을 또 반복하는 거예요. 옛날 논두렁식의 그 네, 했던 그렇죠. 것들을 그래요. 또 반복하면서 모욕 주기, 네. 망신 주기, 그리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모호하게 해서 비틀어가지고. 그 오해할 수 있게 네. 최소한 어찌 됐든 간에 대한민국 그 좀 구독자 있어서 제가 보기엔 뭐
뭐 인정할지 안 할지 그건 둘째 문제지만 어쨌든 구독자가 제일 많고 1등 신문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조선일보라면 이런 식의 기사는 제가 보기엔 나쁘끄러운 짓을 하지 않았으면 그거는 좋겠어요. 본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데스킹 과정에서 네. 함정 기사인 거잖아요. 예. 몇 번만 체크해 알면서도 보면 그렇게 예. 하는 체크를 해보면 당연히 잘못된 기사인 걸 알고 그럼 만약에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썼었겠어요? 안 썼을 거 아니에요. 예. 몇 번을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전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검은 세력에 의한 그렇죠. 그저 가짜 뉴스. 가짜뉴스의 반국가 세력. 반국가 세력이 되는 거예요. 이 나쁜 사람들이죠. 네. 매우 나쁜 사람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저는 좀 그 부끄러운 줄을 좀 정신 알아야 좀 돼요. 차렸으면 좋겠어요. 아니 예. 뭐 정신 차리는 것보다도 자기들이 1등 신문이라면 최소한 이런 식의 낚시질 기사나 그 왜곡된 기사를 뻔히 알면서 네. 데스크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적당히 모욕 주기에 그 익숙한 거 정말 이건 나쁘끄러운 그래서 짓입니다. 벌을 줘야 됩니다. 자꾸 잘못하는 행동을 반복하면 벌을 좀 줘야. 그 뭐 그게 뭐 징벌적 손해배상이든 뭐든 근데 그게 네. 이제 안 됐지만 지난 그렇죠. 정부 때. 예. 어쨌든 언론 기관에서 책임이 있고 맞습니다. 팩트를 예. 근데 의도된 게 보이죠. 보이잖아요. 근데 예.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으니까 아직까지 한 30% 속아요. 아니 이제 그래서 그거를 모르지. 저 20 몇 %로 내려왔어요. 아니 그분들은 이제 그거를 계속 확대 생산하고 자기들끼리 신념화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이 극단주의 세력을 키우는데 레거시 미디어들의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잘못된 뉴스, 예를 들면 유튜버나 이런 여러 가지 SNS상에서 돌아다니는 가짜 뉴스들을 레거시 미디어들이 확대 재생산을 해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선규 씨 죽음 제가 다시 한번 그러는데 이선규 씨 죽음이 유튜버만 갖고 냈겠어요? 유튜버나 SNS 돌아다니는 것 갖고는 그렇게 안 커졌어요. 아, 이게 기성 레거시 언론에서. 미디어들이 다 받은 네. 거 아니에요. 예. 특히 당시 KBS가 그걸 보도까지 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녹취 네. 파일까지. 예. 그러니까 본인들은 받은 거 그냥 썼다 이러는데 그걸 가지고 있는 집단은 검찰밖에 없어요. 어디로부터 받았겠어요? 경찰, 예, 경찰이죠. 그 당시 당시에 경찰요. 경찰에서 가지고 있었던 건데 그렇다면 뻔하단 말이에요. 무책임한 거죠. 그래놓고 너무나. 와서 뭐 그걸 이제 취재원 보호라는 측면에서 밝힐 수 없다. 그리고 유야무야 넘어간다. 굉장히 우리나라로선 국제적으로 유명한 좋은 배우를 하나 잃은 거고 물론 맞습니다. 그분이 잘못한 거 있어요. 예. 잘못한 거에 대한 처벌받고 어떤 그 대가를 치르는 건 네. 맞지만 그 이상으로 모욕 주기 망신 주기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조선일보가 요번에 쓴 기사 내용은 천형적으로 양산 모욕 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뉴스 호로록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